뉴스가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 뭐부터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르시겠죠? 걱정 마세요. 전일장 종료 이후부터 지금까지 나온 뉴스들을 비싼 유료 자료들 분석을 거쳐 핵심만 골라 떠먹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데일리 투자 나침반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의 핵심적인 흐름부터 아주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준비하려면 글로벌 시장 분위기를 먼저 알아야 하니까요. 간밤 미국 시장은 정말 여러 소식이 뒤섞여 있었어요. 우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아직 안 끝났나? 하는 걱정에 다시 고개를 들었고요. 기술주 쪽에서는 엔비디아 주가가 살짝 주춤했는데 중국이 또 수입 제한을 건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다른 데 있었어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서비스 FSD를 아예 구동 모델로 바꾼다는 소식,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정작 전력을 공급할 숙련된 인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큰 그림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머릿속에 땀 넣어두고 시작해야 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45.4%.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리튬 가격이 불과 한 달 만에 뛰어오른 수치입니다. 정말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곤두박질 치던 리튬 가격에 엄청난 반전이죠. 2차 전지의 주주님들이라면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가격이 오른 걸까요? 그 배경에는 놀랍게도 AI 붐이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이거 완전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어마어마한 전기를 쓰는데 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에너지 저장 장치, 우리가 ESS라고 부르는 게 필수적입니다. 바로 이 ESS의 핵심 소재가 리튬인 거죠.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기에 그동안 리튬을 대량 공급하던 중국이 보조금을 없앤 것도 가격 상승에 불을 붙인 셈이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리튬 가격 상승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그동안 배터리 기업들 실적에 발목을 꽉 잡고 있던 영래깅 문제 때문입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좀 헷갈리셨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영래깅을 빵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빵집 사장인데 밀가루 가격이 비쌀 때 앞으로 더 오를 거야 하고 잔뜩 사뒀어요. 그런데 갑자기 밀가루 시세가 폭락해 버린 겁니다. 손님들은 싸진 밀가루 시세에 맞춰서 빵값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저는 비싸게 사준 재고 때문에 빵을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거죠. 바로 이게 배터리 기업들이 처했던 상황이에요. 비싸게 사둔 리튬 가격은 계속 떨어지니 실적에 부담이 됐던 거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정반대가 됐습니다. 리튬 가격이 오르면서 창고에 쌓아뒀던 재고의 가치가 오히려 올라가는 정내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기업, 바로 LNF입니다. LNF는 다른 회사들보다 재고 자산이 많아서 리튬 가격 변화에 실적이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기업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번 가격 반등은 그동안의 역래깅 손실을 그대로 이익으로 되돌려주는 가장 확실한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LNF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ESS 시장을 겨냥해서 LFP랑 미드니켈 양극재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거든요. 이건 고성능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가성비 더 중요한 ESS 시장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요, 주가 움직임이 좀 더 탄력적일 수 있는 곳, 바로 강원에너지입니다. 강원에너지는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무수수 산화 리튬을 직접 만드는 회사입니다. 원자재를 직접 다루다 보니까 리튬 가격 뉴스에 주가가 시장 평균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아주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베타가 높다고 표현하죠. 리튬 가격이 오르면 제품 판매 가격도 올릴 수 있고 가지고 있던 재고 가치도 올라가니 그야말로 격포제를 누를 수 있는 구조라서 주가 상승 잠재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정책의 변화가 새로운 시장 기회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는 생존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큰 화제가 됐었죠. 이 한마디에 관련 정책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2030 청년층에게 탈모 치료비를 바우처, 그러니까 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만약 이게 정말 현실이 된다면 관련 시장에는 그야말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이 정책이 시행됐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는 첫 번째 기업, 바로 JW 신약입니다. JW 신약은 모나드나 네오다트 같은 먹는 탈모 치료제 시장에서 아주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전통의 강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부에서 치료비 바우처를 준다?
그럼 그동안 가격이 부담돼서 망설였던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고 처방을 받기 시작하겠죠. 이건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판매량, 큐 자체가 늘어나는 아주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기업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가진 회사, 바로 바이오니아입니다. 바이오니아는 siRNA라는 아주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탈모 기능성 화장품 코스메르나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 치료제의 부작용 같은 걸 걱정하는 젊은 층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거든요. 이번 정책이 단순히 기존 환자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탈모 관리 시장 전체의 파이, 즉 총 유효 시장 TAM 자체를 키우는 효과를 낳는다면 바이오니아처럼 독보적인 기술로 차별화된 기업이 새로운 스타로 떠오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자, 이번엔 시선을 확 바꿔서 우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미래를 달성하려면 원자력을 활용하는 게 필수적이다. 나사 국장이 한 이 말, 그냥 흘려들을 말이 아닙니다. 우주 개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미국이 2030년까지 달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건 그냥 한 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나사와 에너지부가 손을 잡고 추진하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예요. 덕분에 우주원전이라는 아주 새로운 투자 테마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우주원전 테마의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기업, 바로 최근에 상장한 비츠로 넥스텍입니다. 이 회사는 좀 특별해요. 초고온 플라즈마나 액체 로켓 같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달처럼 극한의 환경에 원전을 지으려면 보통 부품으로는 어림도 없겠죠? 바로 그런 특수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 비츠로 넥스텍입니다. 그러니 우주 원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기업은요, 이미 나사랑 손잡고 일하고 있는 실력 있는 회사입니다.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켄코아는 나사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에 이미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1차 협력사예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달에 원전을 지으려면 그 무거운 자재들을 다 뭘로 실어 날라야 할까요? 바로 로켓이죠. 달기지 건설이 본격화되면 발사체 수요가 폭증할 텐데 바로 그럴 때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기업이 켄코아인 셈입니다. 자, 다음 뉴스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이 개념 하나는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바로 SDV,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자동차가 거대한 스마트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예전에는 뭐 새로운 기능을 쓰려면 아예 차를 바꿔야 했잖아요. 이제는 스마트폰 앱 업데이트하듯이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면 없던 기능이 생기고 심지어 주행 성능까지 좋아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SDV 전환과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현대차가 그야말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과거의 테슬라와 엔비디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인물을 새로운 책임자로 영입한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가장 중심에는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 오토에버가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자동차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OS를 만드는 곳이에요.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나 iOS가 있듯이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리더가 엔비디아 출신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앞으로 현대차가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을 아주 적극적으로 쓸 거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럼 그 강력한 칩을 완벽하게 굴려줄 소프트웨어는 누가 만들까요? 바로 현대오토에버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룹의 모든 소프트웨어 역량이 이곳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두뇌를 제공하고 중국의 유니트리가 로봇 몸체를 만들면 한국에서는 버넥트라는 회사가 판매와 솔루션을 담당한다. 이게 바로 엔비디아발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적인 가치 사슬입니다. 네, 산업용 솔루션 전문 기업인 버넥트가 엔비디아의 새로운 휴머노이드 로봇 동맹의 한 축을 담당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로 이 밸류체인의 한국 대표 주자 버넥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넥트는 이미 중국에 떠오르는 로봇 기업 유니트리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엔비디아의 똑똑한 두뇌를 탑재한 유니트리 로봇이 국내에 들어올 때 그 유통과 고객사에 맞는 솔루션 제공을 버넥트가 맡게 되는 거죠. 이건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나 테마가 아니에요. 회사 안에 아예 로봇 사업팀까지 새로 만들었다는 건 이게 실제 사업이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어서 로봇의 하드웨어, 즉 완제품 쪽에서 주목해야 할 기업입니다. 바로 티로보틱스입니다. 티로보틱스는 공장 안에서 스스로 물건을 나르는 자율이동 로봇 AMR 분야에서 이미 기술력을 인정받은 강소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결정적인 투자 포인트는 다른 데 있어요.
바로 3월에 휴머노이드 시제품을 공개하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일정이 잡혀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죠. 버넥트가 로봇의 소프트웨어와 솔루션을 담당한다면 티로보틱스는 로봇의 몸체, 즉 하드웨어를 책임지는, 서로 보완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달에서부터 우리 바로 옆에 공장까지 미래의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은 과연 어디에서 발견될까요?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